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공포.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뇌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5세가 넘으셨다면 제발 이 5가지는 멈추십시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8세 최철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강철 같은 체력을 자랑하던 현장 소장 출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당당하던 최철호 어르신이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저 이러다가 정말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에 자리에 누우면 잠은 금방 드는데 새벽 3시만 되면 마치 누가 흔들어 깨운 것처럼 눈이 딱 떠진다는 겁니다. 다시 잠을 청해보려고 양을 세어보고 뒤척거려봐도 정신은 점점 더 말똥말똥해지고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낮에는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방금 둔 차 열쇠도 못 찾을 만큼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평생 다니던 동네 사우나 가는 길을 잃어버려 한참을 헤매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덜컥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철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절반 이상이 이런 수면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한 피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의학적 사실을 근거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매일 밤 청소차가 돌아다닙니다. 낮 동안 뇌를 쓰면서 생긴 노폐물, 즉 쓰레기를 뇌 척수액이라는 청소차가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소차는 오직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만 운행합니다. 만약 최철호 어르신처럼 새벽 3시에 잠에서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차가 운행을 멈춥니다. 그러면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쓰레기가 뇌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쓰레기를 1년, 2년 동안 집안에 방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고 악취가 진동하겠죠. 뇌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수면장애가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최대 1.5배, 치매 위험도 1.5배나 높습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젊었을 땐 머리만 대면 자던 잠이 나이 들면 이렇게 도망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속의 멜라토닌 공장이 파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20대 때 왕성하게 돌아가던 이 공장이 70대가 넘어가면 생산량을 30% 수준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공장이 멈춰가니 잠이 올 리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장이 멈췄다면 수동으로라도 기계를 돌리면 됩니다. 제가 최철호 어르신께 딱 3가지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수면제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최철호 어르신은 3개월 만에 다시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시는 꿀잠을 되찾으셨습니다. 뇌 청소부를 다시 불러들이고 멈춰버린 멜라토닌 공장을 재가동하는 비법. 돈 한 푼 안 들지만 효과는 기적에 가까운 이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됨이라고 3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2가지 방법은 단순히 잠을 좀 더 잘 자게 해주는 팁 정도가 아닙니다.
고장난 여러분의 수면 스위치를 강제로 고치는 생존 수칙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침실 온도를 22도에서 24도 사이로 고정하십시오. 보일러비 아낀다고 난방을 끄시거나 덥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침실에 온습도계를 하나 사서 두시고 자기 전에 온도가 22도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난방을 더 떼서라도 온도를 올리십시오. 최철호 어르신이 처음에 이 말을 듣고 펄쩍 뛰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젊을 때부터 현장에서 일해서 시원하게 자는 게 습관입니다. 뜨끈하게 자면 답답해서 못 잡니다. 하고 반박하셨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방을 서늘하게 하고 두꺼운 이불을 덮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최철호 어르신이 새벽 3시에 깰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는 동안 방이 좀 추워져도 몸에서 열을 내 체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방 온도가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꽉 조입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근육도 같이 긴장하게 되죠. 자는 동안 몸이 잔뜩 웅크리고 긴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이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아, 지금 춥구나. 얼어 죽기 전에 주인을 깨워야겠다. 하고 비상벨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소변이 마려운 것도 아닌데 괜히 깨게 되고 일어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뻐근한 겁니다. 반대로 25도가 넘어가면 더워서 수면의 질이 1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 딱 기억하십시오. 22도에서 24도. 이 온도는 우리 몸이 아무런 방어 기제 없이 가장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는 마법의 온도입니다. 최철호 어르신도 반신반의하며 온도를 23도로 맞추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 날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추워서 깨는 일이 싹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실천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침대에서 도망치십시오. 제발 침대 위에서 잠이 올 때까지 버티지 마십시오.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최철호 어르신은 평소에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뉴스도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시다가 잠이 오면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이 올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침대에서 뒤척거리셨죠. 제가 그걸 당장 멈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뇌에게 잘못된 학습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종소리를 들려주고 밥을 주면 나중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걱정을 하고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는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깨어서 고민하는 곳, 노는 곳으로 인식해버립니다. 이걸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을 땐 졸리다가도 막상 침실에 들어가 눕기만 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이미 뇌가 침대는 깨어있는 곳으로 학습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1972년 미국의 수면 전문가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잠자다 깬 환자들에게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침실 밖으로 나가게 했더니 2주 만에 수면 효율이 기적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철호 어르신께 숙제를 드렸습니다. 할아버님, 눕고 나서 15분 안에 잠이 안 오면 무조건 거실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지루한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다 하품이 나오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그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십시오. 만약 또 잠이 안 오면요, 다시 나오십시오. 이걸 밤새도록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처음 며칠은 최철호 어르신도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화도 내셨죠.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뇌가 항복했습니다. 아, 침대에 누우면 자는 거구나 하고 다시 올바른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어르신은 침대에 눕고 5분도 안 돼서 코를 고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침대에서 텔레비전, 스마트폰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수면제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호흡법과 약 없이도 꿀잠을 부르는 기적의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잠 못 자서 고생하는 친구분들에게 공유 버튼 눌러서 딱 한 번만 보내주세요. 좋은 건 나누면 복이 됩니다. 자, 침실 온도도 맞췄고 침대 습관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누웠는데 심장이 쿵쿵대고 온갖 잡생각이 꼬리를 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 손으로 직접 뇌의 전원 스위치를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철호 어르신도 처음엔 이게 무슨 요가냐며 콧방귀를 끼셨지만 지금은 이 방법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할 정도로 효과가 확실한 호흡법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 478 호흡법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셉니다. 그 다음 숨을 멈춥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숨을 참으면서 7가지 세십시오. 마지막으로 입을 팥골로 만들고 숨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8가지 셉니다. 후 하고 내뱉는 겁니다. 이걸 딱 4번만 반복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라는 엑셀을 밟아서 심장을 뛰게 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밤에는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몸을 나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은 밤이 되어도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엑셀이 계속 밟혀 있는 상태입니다. 478 호흡법은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는 기술입니다. 숨을 참는 동안 폐에 산소가 가득 차고 천천히 내뱉을 때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스르르 풀립니다. 최철호 어르신 말씀으로는 3번째 반복할 때쯤 되면 발끝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들 때 잠이 드는 겁니다. 4번째 해결책, 냉장고에 있는 천연 수면제를 드십시오.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도제가 아닙니다. 바로 타트 체리 주스나 따뜻한 우유입니다. 최철호 어르신은 타트 체리 주스를 구하기가 번거롭다고 하셔서 제가 우유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냥 우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 멜라토닌으로 변신을 합니다. 문제는 이 트립토판이 뇌까지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하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뇌 입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셔틀버스입니다. 그 셔틀버스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우유에 꿀이나 설탕을 조금 넣어서 단맛을 내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을 태우고
뇌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뇨가 아주 심한 분이 아니라면 자기 전에 꿀 한 숟가락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 생각하신다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게도 이건 수면에는 꽝입니다. 이런 대체당은 인슐린을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셔틀버스가 안 오니 트립토판이 뇌로 못 갑니다. 그러니 주무시기 전에는 꼭 진짜 꿀이나 설탕을 조금 쓰시는 게 낫습니다. 또 바나나 반 개를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나나에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마지막 5번째, 이건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불면증인 줄 알고 병원에 왔다가 큰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 당장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으로 달려가십시오. 첫 번째 위험신호. 잠드는 건 잘하는데 새벽 서너 시에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밀려오는 경우입니다. 이걸 조조각성이라고 하는데 노인성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건 잠을 못 자서 우울한 게 아니라 뇌의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잠을 깨우는 겁니다. 이때는 수면제가 아니라 우울증 치료를 받으셔야 잠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신호. 자면서 꿈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입니다. 최초로 어르신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심지어 옆에서 자는 부인을 발로 차는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꿈에서 도둑이랑 싸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걸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파킨슨병이나 치매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전조 증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뇌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인 거죠. 세 번째 위험신호. 코를 심하게 골다가 컥 하고 숨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숨이 멈추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죽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최초로 어르신은 다행히 이런 위험한 질병은 없으셨습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과 호르몬 부족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과 우유 한 잔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모르니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습니까? 방온도 맞추고, 침대에서 스마트폰 안 보고, 우유 마시고 호흡법 하기. 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막상 내일 아침부터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어르신께 직접 써드린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르신은 이걸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숙제하듯이 매일 체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표대로만 사시면 여러분의 뇌시계는 다시 젊었을 때처럼 째깍째깍 정확하게 돌아갈 겁니다. 최초로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전날 밤에 잠을 설쳤든 새벽 3시에 깼든 상관없이 기상시간은 무조건 고정해야 합니다. 어제 못 잤으니까 좀 더 자야지 하고 늦잠을 자는 순간 그날 밤 수면 리듬은 또 망가집니다. 우리 뇌 속의 생체 시계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세팅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문 열기입니다. 최초로 어르신은 눈 뜨면 바로 베란다로 나가서 10분 동안 밖을 쳐다봐 보셨습니다. 아침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지금이 아침이구나 하고 인식을 합니다. 이때부터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타이머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 햇빛은
밤을 위한 예약 버튼인 셈입니다. 오전 10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십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등에 땀이 살짝 날 정도로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낮에 몸을 움직여야 뇌 속에 아데노신이라는 수면 압력이 쌓입니다. 이게 밤에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최초로 어르신도 식사 후에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평생의 낙이셨습니다. 제가 이걸 딱 끊으라고 했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면 오전에 한 잔만 드시고 점심 이후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절반이 사라지는 데만 5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낮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8시, 9시까지 뇌를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최초로 어르신은 오후에는 커피 대신 구수한 보리차를 드셨습니다. 오후 2시, 마의 시간입니다. 졸음이 쏟아지죠? 낮잠을 자도 될까요? 네, 주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딱 30분 이내로,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30분을 넘기면 우리 뇌가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깨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알람을 꼭 맞추고 잠깐 눈만 붙이십시오. 저녁 식사는 6시에 가볍게 하시고 7시부터는 집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십시오. 대형마트처럼 환한 형광등 불빛은 뇌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 아직 낮이구나 하고요. 주황색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밤 9시 샤워를 하십시오. 뜨거운 물 말고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씻으시면 됩니다. 샤워하고 나오면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데 우리 몸은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질 때 가장 잠이 잘 옵니다. 개운하게 씻고 나와서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고 침대에 누워 478 호흡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최초로 어르신이 3개월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킨 루틴입니다. 자,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딱 2가지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원장님, 잠이 안 와서 술 한 잔 딱 마시고 자는데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최초로 어르신도 소주 반병을 수면제 대신 드시곤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은 수면제가 아니라 마취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금방 골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뇌를 잠시 기절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밤새 뇌를 괴롭혀서 자는 동안 뇌가 쉬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 청소차가 운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자면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겁니다. 최초로 어르신이 술을 끊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침에 머리가 이렇게 맑은 건 20년 만이다 였습니다. 잠을 위해 술을 드시는 건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두 번째 질문,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혹은 당장 끊어도 되나요?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약을 끊으면 반동불면증이라고 해서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잠이 안 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최초로 어르신도 처음엔 약과 생활요법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수면 패턴이 잡히면서 의사와 상의해 약을 반알로 줄이고 나중에는 이틀에 한 번 드시다가 3개월 뒤에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수면제 프레전스는 평생 먹는 약이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찾을 때까지만 잠시 빌려 쓰는 지팡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면 그때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루 일과표가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눈 딱 감고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기억하고 뇌가 적응하는데
딱 2주가 걸립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이 루틴을 시작해 보실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여기에 댓글 남기신 분들과 함께라면 서로 응원하면서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다 잊으셔도 좋지만 냉장고에 붙여두고 평생 지켜야 할 핵심 요약 3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환경과 습관을 바꾸십시오. 침실 온도는 22도에서 24도로 맞추셔야 뇌가 안심하고 잠듭니다. 그리고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성역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절대 침대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만약 15분 안에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거실로 나오십시오. 뇌에게 침대는 꿀잠 자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뇌의 스위치를 끄고 연료를 채우십시오. 잠자리에 누워서는 478 호흡법을 하십시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뱉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의 브레이크인 부교감 신경을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에 꿀 1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천연 수면제인 트립토판은 뇌까지 배달해주는 최고의 야식입니다. 셋째, 가짜 불면증에 속지 마십시오. 새벽에 깨서 견딜 수 없이 우울하거나 자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을 하거나 숨이 컥컥 막힌다면 이건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 파킨슨병,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듦은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막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잠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버티시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깨끗하게 청소되고 활력을 되찾을 겁니다. 밤이 편안해야 낮이 빛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밤에는 걱정 없이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개운한 머리로 눈 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로서 다음에 더 유익하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